자, 1번 문제부터 볼게. 원자와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는데, 원자는 입자고 원소는 성분인 걸 명심해야지. 실질적으로 원소는 물질에서도 원소라는 말을 쓰거든. 물질 중에 순수한 물질을 순물질이라 하잖아. 얘가 두 개로 나뉘어. 여기서도 원소가 떠. 물질의 원소와 원자 원소의 원소는 구분할 줄 알아. 얘 화학식일 때 대문자가 몇 종류라고 했지? 한 종류. 그 다음에 화합물은 대문자가 몇 종류라고 했지? 두 종류 이상. 두 종류 이상 이렇게 정의를 했던 거 기억을 하자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대문자의 종류를 보면 돼. 물질 속에서 대문자 종류가 몇 종류 있어? 그러면 원소 성분을 구분할 수 있다. 자, 원자는 입자적인 개념이니까 전기적 성질을 지금 물어보는 거야.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음전하를 띠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기 전기적 인력으로 얘들은 결합을 하고 있지.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원자핵 속에 바로 누가 들어있어? 양성자가 들어있고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 정도 1.6 하자. 607인데 여기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1.6 부호야.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요 정도. 그래서 둘을 쓰기 어려우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놓고 우리는 같다라고. 그래서 항상 중성 원자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어떻다? 항상 같다는 걸 명심하자. 원자의 종류를 원소라고 칭하죠. 원자의 종류는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대문자 숫자로 그래서 봐요. 이런 화학식이 있다. 그러면 얘는 성분이 원소죠. 몇 종류? 그러면 두 종류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입자적인 설명. 몇 원자? 3원자 이렇게 부르죠. A원자 하나 1은 생략되니까 B원자 둘 3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양성자 수가 같으면 같은 원소다. 봐봐요. 이런 애들을 동위원소라고 했고요. 이렇게 양성자의 숫자가 같다. 항상 원자라면 전자수도 같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은 같죠. 화학적 성질은 같은데 뭐가 다르죠?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왜? 원자량이 다르니까 성질이 다르다. 상이하다라는 말을 쓰죠. 다르다. 예를 들어서 1번 수소 1자리가 있고 1번 수소 2자리가 있고 1번 수소 3자리를 우리가 원그래프로 자, 양성자의 숫자, 전자의 숫자, 중성자의 숫자로 나눠본다. 요 숫자 1, 2, 3은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른다? 질량수라고 부르고요. 질량수라고 부르죠. 이것은 뭐뭐로 만들어지죠? 양성자의 숫자와 누구의 합으로? 중성자 숫자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양성자 숫자와 중성자 수 합으로. 그래서 얘를 표현하면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네. 왜? 얘는 양성자가 하나, 중성자가 없고요. 전자가 하나로 되어 있는 이런 꼴이죠. 근데 중간에 있는 1번 수소 2자리는 1, 1, 1.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애들.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했냐? 원자 번호의 2배수인 애들은 양성자, 전자, 중성자가 1대 1대 1이다. 예를 들어서 6번 탄소 12. 그러면 얘는 양성자와 전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불렀죠.
자, 이 삼중수소에 해당되는 얘들은 양성자도 하나, 전자도 하나, 중성자가 두 개예요. 이렇게 되는 꼴이죠. 요게 중성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양성자 수가 같으면 양성자의 숫자 같으면 누구도 같다는 거죠? 옆에 있는 전자의 숫자도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같다?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다. 그런데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 요게 뭡니까? 요게 요거죠. 이렇게 질량수가 다르면 물리적 성질이 달라져요. 물리적 성질이 뭐였죠? 보일링 포인트, 멜트 포인트. 그래서 끓는 점, 그 다음에 녹는 점이 상이하다. 이렇게 다르다라고 불렀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요. 2번 문제로 갑시다. 자, 다음 중 동위원소끼리 짝져진 것. 방금 전에 얘기했죠. 여기 동위원소 문제가 3문제가 나왔어. 사실 동위원소를 알고 있다는 건 원소를 구분할 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3문제를 출제했는데 기본 중에 기본이야.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동일해야 돼요. 동위원소의 특징. 그건 전자수도 동일하겠죠. 봐봐요. 요 아래 쓰는 요 아래 첨자가 원자 번호란 말이야. 곧 이것이 핵 속에 존재하는 양성자의 숫자와 같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지. 그리고 요 위에 쓰는 이게 질량수죠. 그래서 얘는 아래 첨자 요게 같은 애들이 동위원소의 조건이 되는 거야. 이런 안 같죠? 이러면 전자의 숫자도 다르거든요. 얘는 아닙니다. 니은. 6번 탄소 13짜리, 12짜리. 요건 정답이 되죠. 같은 6번의 전자수 6개니까. 그죠? 얘는 6번, 7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자, 원자의 전자 배치 모형이 잘못된 것은 했는데 이 전자 배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안정한 상태를 바닥 상태라 하거든요. 그라운드 스테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바닥 상태라는 게 안정한 상태.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낮은 껍질로부터 전자를 채운다는 거죠. 이 말은 보라는 과학자가 수소 원자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창한 이 껍질론에서 나와요. 이건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 2차원적인 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자의 에너지가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지 전자가 이 길을 따라 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원이 점점 커지잖아요. 사실 정확하게 그린다면 밖으로 갈수록 원의 거리가 좁아지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요 정도 알아두면 좋겠죠. 원이 작은 데부터 전자를 채우는데 여기가 2개가 들어가요. 최대. 그래서 이 원의 크기가 나중에 주기율표에서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주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K 껍질 하나만 있는 애들이 1주기, K와 L이 같이 필요한 애들이 2주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이런 보전자 껍질 모양의 에너지 순서를 보면 이렇게 어디로 갈수록 원이 자꾸 커질수록 에너지가 높다, 이렇게 봅시다. 이 에너지 준이라는 말을 쓰는데 에너지가 점점점 높아진다. 낮은 껍질부터 전자를 채워라. 그러니까 K는 어쨌든 간에 2개가 최대고요. 그 다음 껍질부터는 안정한 전자 배치가 돼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아이들 찾아보니까 8개가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 껍질로 넘어가더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요렇게 표현되면 얘는 하나, 둘, 셋, 3주기 1조. 그리고 전자의 숫자는 곧 뭐와 같다고 그랬지? 양성자 숫자와 같으니까 이 파란색 점까지 찍히면 얘는 11번 나트륨 3주기 1족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림을 보잖아요. 전자 배치 모형이 잘못된 거 그러면 제일 먼저 차례차례 채워졌나 보는 거죠. 자, K 껍질에는 어떤 가장 작은 원이니까 2개씩 다 채운 거 맞았고요. 얘는 4개까지 채웠고 5개, 8개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채웠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얘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껍질은 제대로 표현했어요. 그럼 저 숫자가 뭐냐? 이게 바로 전자의 숫자를 말하거든. 그럼 이 문제는 껍질마다 전자를 차근차근 채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자의 숫자가 원자 번호니까 원자 번호하고 원소가 맞냐 물어본 거야. 2번이냐 헬륨이 6번이냐 7번이냐 11번 17번이냐 이게 아니잖아요. 3번이 틀렸다. 7번은 질소다. 제대로 바꾸려면 얘를 뭐로 바꿔라? 6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알겠지? 그래서 사실은 껍질을 제대로 채워라가 아니라 껍질을 채운 저 숫자가 누구냐를 묻는 문제가 됩니다. 알겠죠? 3번은 답이 3번입니다. 자, 다음 중 이온식과 이온의 이름이 다르게 짝져진 것 했는데 이건 여러분 하기 전에 기억나죠? 얘가 뭐였지? 탈기람 100% 뭐였습니까? 구경꾼이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그러니까 전해질이다 라는 거죠. 얘가 들어가면 100% 구경꾼 이온이다. 그 다음 기억하는 거 알자 이온 누구 있었어요? 바륨, 칼슘, 황산탄산. 기억나요? 바륨이온, 탄산이온. 오, 쏘리. 칼슘이온. 그 다음에 황산 이온. 이렇게 다원자 이온이죠. 탄산이온. 자, 이온의 이름은 너무 많아요. 많은데 선생님이 이 8개는 알고 가자겠지. 요 아이들은 얘들이 구경꾼이라면 얘는 알자예요. 100% 알자. 특히 얘들이 만나면 뭘 만들죠? 앙금, 침전물을 만들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박하사탕 이렇게 외우라 했잖아. 흰색 앙금을 만드는 애들이야. 이게 기본으로 저기 깔려 있는 거죠. 저기서 보고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어디 있어요? 암모늄이온 맞았다. 탄산이온인데 오, 화가 왜 들어가지? 바르게 짝져진 거.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제대로 들었다면 저것만 선택하고 나머지 보지 말아야죠. 바꿔봅시다. 금속 양이온은 화를 붙이지 않습니다. 화를 붙이는 건 음이온들이 붙여야죠. 요거 산화이온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리고 이 로마 숫자는 말입니다. 얘를 뜻해요. 몇이에요? 2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바뀌어야죠. 철, 이가로. 그 다음에 얘는 보다시피 탄산이온, 박하사탕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뭐예요? 저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바운더리 안에서 필요한 이온들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 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았지. 이것저것 다 하려고 덤벼들었으면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은 이런 식으로. 다음 5번 이렇게 글이 많은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은 나중에 되게 유리하거든. 그래서 글 읽는 것에 게을러하지 마라. 봐요. 부지런하게 읽어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잡아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말 그대로 질량 얘기예요. 그람이죠, 그람. 물론 킬로그램도 됩니다만. 라부아지에 이 사람이 설명을 한 건데 뭐 이름을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김학동 씨라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대신 내용은 알자. 얘 정의가 뭐예요? 물리변화가 됐든 화학변화가 됐든 어떤 변화를 거친다면, 알겠어요? 이들의 질량,
전체 에너지.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요. 질량이 보존됩니다.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질량이 보존된다. 1번부터 읽어봅시다. 반응이 날 때 전의 물질들 질량합과 후의 물질 질량합은 같다. 아우, 이거보다 더 정확한 답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 구리사와 산소 1g이 반응하면 이게 반응물이잖아요. 산화구리 5g이 생성된다. 보세요. 구리와 산소가 4g, 1g 하면 산화구리 모두 반응한다면이죠? 정확한 답이죠. 1번을 그대로 예를 들어준 거예요. 3번 볼까요? 수소기체 2리터, 산소기체 1리터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2리터가 생성되는 반응에서는 허구. 잘 봐요. 어떤 물리 변화가 됐든 화학 변화가 됐든 질량은 보존됩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게 기체 반응의 법칙이거든. 기체라고 다를 게 있을까요? 2대 1대 2는 부피비를 정확한 비례 법칙으로 만들어서 법칙화시킨 게일 이삭이라는 사람의 법칙입니다. 그래도 질량은 보존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잘 보세요. 우리는 저 2리터, 1리터, 2리터를 질량 보존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봐요. 수소, 산소. 여러분 H하고 O는 다르지? H 원자, O 원자가 아니야. 이건 수소, 산소가 반응을 해서 수증기가 되었대. 화학식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수소 원자가 2개예요. 여기 2개 됐습니다. 산소 원자 2개인데 여긴 하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 썼죠. 고로 수소 원자는 4개가 됐기 때문에 이게 게일 이삭이 발견한 거야. 근데 애초에 이 커다란 앞에 개수가 부피를 뜻하는데 기체 같은 경우는요. 이건 분자수를 뜻하기도 한다는 거죠. 분자수를 이렇게 맞춘다는 건 질량 보존의 법칙에 맞게 하기 위해서 맞추다 보니까 맞춰진 거란 말이지. 이것도 보존됩니다. 아우, 그냥 잡아야죠. 4번에 자꾸 애들이 오답을 잡았는데 이거 아주 정확한 답 아니에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수소라는 원자, 산소라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은 게 잡은 거죠. 이거 여러분 돌톤도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알겠어요? 정확한 답이에요. 이거는. 다음에 5번.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진 어떤 물질 16g을 여러분 완전연소 누가 가냐는 거죠? O2. 이산화탄소 44g과 수증기 36g이 생성됐답니다. 자, 우리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어떤 물질을 보통 탄화수소라고 하거든요. 화물이에요, 화물. 얘하고 산소가 반응을 했더니 이산화탄소하고요. 그 다음 누가 나왔대요? 수증기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산화탄소는 44g 나왔고 수증기는 36g 나왔거든. 둘이 합이 얼마냐는 거죠? 80 아니에요, 80. 근데 이거 16g이잖아요.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게 64g이어야만이 질량이 보존되지 않나요?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알았어요? 3번이 무엇이 질량이 보존될 수 없다? 여러분 간혹 질량이 변하는 경우가 있지만 잘 보세요. 변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 자, 이렇게 염산이라는 산성 물질에다가 금속을 집어넣으면 이 금속에서 기포가 생기면서 수소가 빠져나가거든? 그럼 이 질량과 염산의 질량보다 이 반응이 나고 나서 이 전체 질량이 작아져요. 왜? 얘가 빠져나갔으니까. 알았어? 빠져나갔으니까. 근데 얘를 못 빠져나게 막잖아요? 그럼 질량 보존돼요. 또 하나, 이렇게 철솜에다가 얘를 가열합니다. 그럼 공기 중에 뭐가 붙어요? O2가 붙죠. 그래서 얘가 산화 처리했단 말이야. 이렇게 산화 처리됐어요. 그럼 질량이 증가한다고요. 질량 보존이 성립 안 됐을까요? 예질량과 예질량 합이 예질량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질량은 어쨌든 간 모두 보존된다. 이것이 물리변화든 화학변화든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지? 5번도 3번이 정답입니다. 자, 6번 문제.
그 질량의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을 응용을 한 문제예요. 보세요. 어떤 금속 M 9g이, 자, M이라고 해볼게요. 산소랑 반응해서, 한글로 쓸까요? 산소, 이렇게. 산화물을 만들었어요. 이겁니다. 질량이 보존되죠. 얘가 9g이에요. 잘 보세요. 이제 그래프에서. 반응 시간이거든요. 산화물의 질량이고요. 여기 보이죠? 이런 걸 그래프가 바뀌는 무슨 점? 변곡점이랍니다. 어떤 그래프가 바뀌는 지점은요, 상황이 바뀌는 거거든. 더 이상 산화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시간이 흐르면서 산소가 뭐 되는 거죠? 공급되는 거야. 산소가 계속 공급되는데 30초 이후부터는 이 산화물의 질량이 더 이상 늘지 않는다. 산소가 아무리 많아져도 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때의 변곡점에서 산화물이 15g이구나. 질량 보존에서 산소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얼마가 나와야 질량이 보존되느냐는 거죠. 6g이어야죠, 6g. 됐어요? 자, 그래서 금속 M의 산화물에서 금속 M과 산소의 질량비, 이 15g 속에 M과 산소 원자는 몇 대 몇이다? 이렇게 성립하는 거죠. 됐어요? 이게 약분이 되면 무엇이라 부른다? 일정 성분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산화물을 구성하는 원소 둘의 성분비 3대 2. 정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6, 7, 8번 문제를 볼게요. 이 문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거든요, 여러분. 이 문제는 바로 배수비례의 법칙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근데 고등학교에 가서도 여러분 25 교육 개정에 이거 들어가요, 그대로. 그러니까 개정교육과정, 개정과학 중에서 얘가 빠지지 않았다는 거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 푸는 스킬은 꼭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X라는 물질이 있고요, Y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놓게요. 여러분, 이렇게 놓을 줄 알아야 돼요. X는 A 질량이 10g일 때 누구 하나를 일정하게 잡는 거죠.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얘 이 세로축 값이 없으니까 저 값이 가장 정확하죠. X는 10g일 때 얘도 10g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 Y는 얘 10g일 때 Y가 15g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 끝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하느냐? 보세요. X의 실험식이 AB2랍니다. X가 AB2. 잘 보세요. 이건 질량비인데 저 AB2는 뭘까요? 입자수비죠. 구성 입자. 다시 말하면 원자죠. 원자. B가 몇 대 몇으로 났어요? 1대 2로 났다. 이걸 두 개 합칠게요.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1대 2로. 자, 이게 몇 배입니까? 3 아니에요? 똑같죠? 같은 A라는, 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는데 이 원자량이 뭔지는 모르지만 질량이 같으니까 1대1 아닙니까? 얘는 1대2로 놨으니까 이 질량과 이 질량, 이 원자량 모르죠. 근데 10, 15는 1대 3이잖아요. 고로 얘는 이렇게 놓을 수 있다. 배수비례 법칙. 요게 정답입니다. AB3. 알았어? 요 틀을 놓는 걸 주저하지 말자. 틀을 놓고 요 숫자를 여기다 올리면 됩니다. 올리면. 이해 갔죠? 다시. X의 실험식이 AB2라고 할 때 원자량의 비를 물어봤는데 여러분 잘 봐. 여기 입자수 B잖아. 그지? 잘 봐. A 입자의 숫자가 1일 때 질량이 10g이야. B는 2일 때 얼마라고? 10g이야. 그럼 입자수를 동일하게 맞추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입자의 숫자가 동일하다는 말, 입자수는 누구에 비례합니까? 얘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현재 과학자들은 뭐라 부르죠? 이렇게 부르잖아요. 몰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보자.
A가 뒤에다가 입자수니까 몰이라는 말을 한번 붙여볼까요? 이렇게 몰이라는 말을. 왜 몰을 붙이는 게 입자수의 단위잖아. 우리가 약속한 단위. 그럼 A는 1몰이 몇 그램? 10g이요. 이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뭐 할 수 있다? 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가정. B는요. 2몰이죠. 2몰이 몇 그램? 10g. 그죠? 6.02가 아니죠. 잘 보세요. 1몰이 요 숫자는 바뀔 수 있지만 요게 변하면 요것도 같이 모든 입자는 변해야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3승계가 된다라고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같은 몰수로 1몰의 질량이 바로 뭡니까? 원자량이든 화학식량이든 값이 되잖아. 5g이 됩니다. 5g. 얘는 6.02 곱하기 10의 3승계. 다시 말해서 여러분 봐요. 이 숫자와 이 숫자를 맞추든가 이 숫자와 이 숫자를 맞추든가 결국 뭡니까? 빨간색 1대2를 1대1로만 맞춰줘도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10g이면 얘는 하나는 얼마야? 5g이잖아. 그래서 2대1이라고 답을 잡으면 됩니다. 원자력 값은 이거죠. 같은 개수의 질량비니까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실험식을 저렇게 만들어 놨을 때 왜 실험식 1대2 값을 저렇게 막 대입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데 실험식이 동일한 물질들은요. 분자량이 어떻든 간에 동일한 개수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문제풀이 시간에 선생님이 다시 설명할 테니까 풀이를 이렇게 하고 들어간다. 알았습니까? 그럼 제가 요 문제는 다시 하나만 보여줄게요. 수업 시간에 해줬던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3원자 분자예요. 그리고 A와 B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애가 누구누구 있죠? AB2 아니면 A2B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질량의 B가 봐봐요. 가가 A 대 B가 7대 4고 나가 7대 16이었다. 누가 AB2고 누가 A2B냐 찾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질량이잖아요. 개수비를 씁니다. 이렇게. 얘 A끼리 보세요. A끼리 1대1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들끼리는 1대 4잖아. 이거를 요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된다고. 요 빨갛고 노란 게 개수비입니다. 여러분. 개수비. 그러면 얘를 누구를 바꿀 거냐 봤을 때 선생님은 얘를 바꿔볼게요. 얘를 뭘로? 2로. 그럼 얘가 1대2가 되어서 얘는 AB2가 된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게 2로 바뀌면 얘는 뭐로 바뀌죠? 2분의 1로. 그럼 정수화시키면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갔어요? 같은 물질끼리 기본 정수비로 논 다음에 그게 입자수비거든요. 근데 빨갛고 노란 것끼리 1대1은 아니잖아. 요 조건에 맞춰야죠. 얘를 1대2로 놓든가 아니면 2대1로 놓든가 놓고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은 요거를 1대2로 놓고 푼 거야. 그래서 얘를 잡은 거지. 근데 만약에 노란색을 선생님 저는 1대2로 얘를 놀래요. 그럼 이 노란 게 2가 되면 얘가 8이 되거든. 1대8 말이 안 되잖아. 얘를 2로 바꿀 수 있어 얘들아. 이렇게 바꿔도 돼. 1대1이니까 2대2로 놓을 수 있잖아. 그럼 얘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이 노란색은 그냥 놓고 2대1이 되고 얘는 2대 3대 약분하면 1대2가 되잖아. 어떤 걸 바꿔도 된다는 거지. 이게 배수비를 거지. 알겠습니까? 정답은 AB3. 2대1이 정답이 됩니다. 3번, 1번. 알겠지? 자, 9번 문제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을 우리가 왜 굳이 정수화시켜 써야 되느냐?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이거 중력장 쪽에서 우리가 보통 보는 건데 얘를 1로 놓으면 얘도 1이고 얘는 1837분의 1. 그래서 어떻게 하자? 얘 무시하자. 그래서 전자의 질량은 무시되죠. 무슨 말입니까? 나트륨 23짜리나 이렇게 이온이 된 얘나 똑같다는 거야. 원자량은. 전자가 하나 부족하고 많은데도
이온이나 원자는 똑같이 취급한다. 그럼 전하량도 이거 전기장적인 측면이죠. 얘를 플러스 1 쿨롱으로 놓으면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 이론이죠. 자, 이 데이터를 보니 전기장에서 충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잖아요. 원자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야 됩니다. 왜? 전기적으로 원자는 같아야 되니까. 뭐가? 중성이 돼야 되거든요. 중요한 말이죠. 질량 대부분은 이거 틀린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 정신 차려라. 대부분 누가 차지한다? 원자 핵이 차지한다. 그럼 원자 핵이 누구냐고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다. 수. 왜? 1이라고 놨으면 한개라고 나온 거랑 똑같잖아. 저거 숫자가 곧 양성자, 중성자 수가 곧 질량수다 라고. 자,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의 절대값은 같죠. 부호만 반대고.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핵은 구성되어 있고 이 원자 핵이 원자의 질량을 대부분 차지하죠. 3번이 틀렸다. 자, 10번 문제 봅시다. 이온결합 화합물 중에서 여러분 이온결합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얘들아? 금속과 누가 만난다? 비금속이 전자를 잃고 양이온 되고 전자 얻어서 음이온 돼가지고 전자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라고 책 속에서는 표현하죠. 둘이 결합하는 게 이온결합이야. 그럼 쓸 수 있어야 되겠네. 알루미늄 3가 플러스야. 3주기 13주기니까 13주기야. 13주. 그래서 이렇게 AlCl3 그러면 양이온수 1개 음이온수 3개. 그래서 얘는 3이라는 값이 나와. 수산화바륨 얘들아 수산화이온이 OH- 음이온부터 불러주는 거야. 한글은 박하사탕 기억나? 박하사탕. 그래서 얘를 결합하면 BaOH2 그래서 얘는 2가 나와요. 1분의 2 양이온 하나에 음이온 둘. 산화칼륨 낙칼질암 이거 칼륨 1가란 말이야. 산화는 2가고 요거 2가잖아. 얘 1가고 그리고 어떻게 써야 돼? 금속부터 쓰고 이렇게 K2 그치? 그럼 양이온수 분의 음이온수 2분의 1이니까 지금 가장 작아. 쟤는 답이 될 수 없어. 낙칼질암 황산 얘는 뭐야? 아까 박하사탕 2가였다. 알았냐? 박하사탕은 2가고 낙칼질암은 1가니까 조합을 잘해봐. 나트륨은 1가잖아. 그럼 나트륨부터 써. Na2SO4 결국 뭐야? 2분의 1 양이온수. 저 3번이랑 똑같네. 탄산칼슘 박하사탕이야. 얘도 1대1이잖아. 2가짜리니까 1 나와 1. 정답은 1번이야. 염화알루미늄. 알겠죠? 요렇게 푼다. 그러니까 한글로 불려지는 화학식을 정말 오리지널 화학식으로 바꿨을 때의 구성비를 알 수 있느냐? 봐. 이것들이 모두 이온결합인데 이온결합은 연속적으로 존재하잖아. 그걸 내가 뭐라고 수업 시간에 덩어리로 존재한다고. 그래서 간단한 조성비 실험식으로밖에 못 써. 그래서 실험식의 조성비를 니들이 아느냐를 묻는 문제야. 11번 루이스 구조식 무엇이었지? 루이스 구조식이 자 원자과 전자 수를 점으로 표현한 식. 이걸 왜 하기 시작했냐면 우리 흔히들 6번의 탄소는 자 K껍질, L껍질 K의 전자 2개, L의 4개. 그럼 얘는 2주기 14조 보기 편했잖아. 근데 화합물을 표현하려면 여기에 원을 계속 그려줘야 되는 복잡한 방식이 따라온다는 거지. 그걸 루이스라는 사람이 자 외곽의 전자만 표시한다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라고 표현한 식. 이게 루이스 전자점식이야. 그때 비공유 전자쌍을 가장 많이 존재하는 거 하면 여러분들 적어도 이거 배웠잖아. 수업 시간에 결합 4번 하잖아. 누구랑? 수소와. 그지? 왜 해? 왜 하냐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이 수소가 4개가 와서 결합해 줘야 돼. 자, 질소 15족이야. 외곽에 전자가 몇 개 있어? 5개가 있기 때문에 3개만 도우면 돼. 공유결합 3번 할 수 있어. 산소는 2번이 가능해. 2번이. 그리고 플로리는 1번이 가능하고. 자, 얘들은 루이스 전자점식은 잘 봐. 뭐와 상관없다? 주기와 상관없어 얘들아. 다시 말하면 족만 같다면 똑같아 시기. 그러니까 봐. A라는 애가 있는데 이렇대. 그러면 무조건 몇 족이야? 1족 원소인 거야. 1족. 외곽의 전자가 하나니까 리튬, 나트륨, 칼륨.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리나가 큰 루비셉에서 프랑스로 티넷. 얘들이 다 이거란 말이야. 주기는 알려주지 않으면 못 풀어. 주기는 그러니까 문제상이 있다고. 주기는 그때 가서 보고. 지금은 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식들이 그런 거잖아. 봐. 얘가 17족이잖아. 17족. 그럼 그 같이 있는 풀 뜯는 염소를 부어. 거기 있을 때 Cl도 역시 비공유 전자쌍. 공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쌍으로 존재하는 요 전자쌍은 동일하다는 거야. 여기에는 비공유가 없어요. C도 없고 H도 없기 때문에. 근데 O에는 있죠. 몇 쌍 있어? O는 2쌍. 그런 애가 2개잖아. 여기 4쌍 있다라고 표현하는 4쌍. OF2 O에 2쌍 있죠. 플로린에 3쌍 있죠. 그런 애가 2개 있죠. 지금 몇 쌍? 8쌍이 되는 거죠. OF2 8쌍. HCl 여기에만 있어요. 3쌍. 플로린과 같은 17족이기 때문에 3쌍. 그 다음 여기 얘는 없다고 그랬잖아. 여기 3쌍 있잖아. 근데 그게 몇 개야? 2개니까 6쌍. 정답 뭐야?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게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알겠어요? 비공유 전자쌍을 세는 것도 잘 나와요.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이 부분 있죠? 역시 개정 교과에서 채택이 된 부분이에요. 공부 꼭 하세요. 다음 12번. 중성원자 A씨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원자 모형이죠. 몇 주기? 원이 2개니까 2주기. 하나, 둘, 2주. 전자 4개. 됐죠? 베릴륨이에요. 베릴륨. A는 베릴륨입니다. 다음 원 3개. 3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7조. 전자를 쭉 세보니까 17개. 17번. 누굽니까? CL이야. CL. 다시 3주기. 최각 껍질에 전자 2개. 2조. 전자를 세보니 원 2개는 10개 들어갔잖아. 12번. 마그네슘입니다. 자, A의 안정한 이온 누구 따라갑니까? 헬륨 따라가야죠. 헬륨. 2번 헬륨 따라가는 게 편하잖아. 맞습니다. 이가 플러스. B와 C가 결합해서 라고 했는데 여러분 금속이 있다 없다 하면 보라고 그랬지. B, C 금속 있네. 이온 결합이야. 100%. 봐. B가 C랑 결합해도 이온 결합이고 B가 A랑 결합해도 이온 결합이라고 믿어달라. 여기서는. 그럼 B와 C가 결합해서 만들어질 물질은 이온 결합이니까 얘들아 이온 결합은 전기 전도성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지? 고체일 때 소금 안 통해요. 용융시킨 액체 통해요. 그러니까 이거 맨날 나오죠. 다음 자연에서 B는 원자일 때보다는 맞아요. 이원자 분자로 여러분 17번을 제외하고 1번부터 봐요. 20번까지 이렇게 이원자로 존재할 수 있는 걸 5개 외우세요. 수소 있죠? 질소 있죠? 산소, 불소, 플로린이지만 불소라고 되어 있잖아. 치카치카, 충치해봐. Cl2 요렇게요. 맞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된다. 알겠습니까? 13번. 자, 역시 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정에 대한 문제. 자, 물질을 분류할 때 제일 먼저 선생님이 예보라고 했죠. 첫 번째 이거 보세요. 있다 금속 결정. 없음 있음 이온 결정. 자, 이렇게 2개 뽑아냈죠. 없음인데 온도가
극도시 그럼 이거 분자 결정에 해당되는 애들이에요. 왜? 없으면 두 개가 있거든요. 분자 결정이 있고 공유 결정이라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얘들은 힘이 분자 간 인력이고 얘는 공유 결합력이 그 구성 입자의 힘이야. 아, 물론 둘 다 공유 결합 물질은 맞아. 근데 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얘는 덩어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끊어내는 데는 공유 결합을 끊을 필요가 있어. 뭐 물론 얘들도 분자 간 인력이 끊어지고 나면 공유 결합력이 끊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뭐 분해라고 하죠. 113도 아이오딘 쪽인데요.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누구냐? 기억. A는 금속 결정이다. 됐고요. 양이온, 음이온 구성되어 있죠. 됐고요.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오케이, 말이. 분자 결정이니까 정답은 모두 정답입니다. 알았지? 간혹 얘들아, 간혹 이 공유 결정 중에 있음이 나올 수 있거든. 그거 흑연. 흑연은 공유 결합 물질 중에 유일하게, 알겠지? 전자 하나가 남아서 자유전자처럼 움직여야 돼요. 전도성이 있죠. 근데 탄소가 선이 3개밖에 안 나오는 애인데, 그렇다고 흑연이 자유전자를 갖고 있는 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자유전자 아니에요. 자유전자처럼 움직이는 거죠. 자, 14번. 이온 사이 거리, 그리고 이온들의 전하량, 그리고 물어보는 녹는 점. 여러분, 녹는 점이란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비례한다 이 뜻이죠. 녹는 점이란 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온 결합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이온 결합력이 뭔데요? 전기력이야, 얘들아. 전기력. 전기력 배웠나? 봐. 전기력은 원래 정확히 쓰면 쿨롱 상수에다가 요 거리죠. 그리고 이게 전하량의 곱이거든요. 그럼 이온 결합력에서는 이제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랬잖아. 이온 결합력의 최우선 값이 뭐냐? 얘다. 전하량의 곱이다. 그래서 얘들을 지워라. 1가보다 2가가 세요. 얘도 지워지겠네. 2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다음에 결정할 게 거리다. 거리가 어떨수록? 거리 가까울수록 세겠죠. 분모에 있으니까. 그래도 누가 가깝냐? 얘가 가깝잖아. 208, 254 중에. 얘가 가깝잖아. 나가 정답이다.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냐? 봐봐요. MgO와 뭐 예를 들어 CaO 이런 애들이에요. 얘는 3주기, 얘 요 봐봐요. 여러분 얘는 보지 맙시다. 얘는 똑같잖아. 얘는 10번 네온을 따라가고요. 얘는 18번 아르곤을 따라가는데 전자껍질 모형을 보더라도 얘는 원이 2개 필요하고 원이 3개 필요하니까 얘가 가깝죠. 이온간 거리니까. 정답은 2번. 자, 15번 문제. 분자식. 여러분 분자식은요. 첫 번째요. 공유결합해야 돼요, 여러분. 공유결합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쉽게 구분하는 법. 금속 원소가 필요 없어요. 금속 원소가 없다. 일단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탈락. 나트륨이 있잖아. 구리 탈락. 금속이 있으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뭔지 알아요? 독립적 존재예요. 하나하나 셀 수 있게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독립적 존재 애들 사이에 점선이 분자 간 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자 간 인력이 있는 거죠. 분자 간 인력이 존재한다. 고로 덩어리인 흑연 탈락, 다이아몬드 탈락. 그래서 없는 물질 니은, 디귿, 니을이 정답이다. 물만 분자예요, 물만. 얘들 둘은 뭐 때문에 탈락? 금속이 있으니까 탈락. 얘는 덩어리로 존재하니까 탈락. 그래서 제가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분자가 아닌 거 2개 외우랬죠. 이렇게. 얘는 석영으로 외우고, 얘는 흑연 아니면 누구? 다이아몬드. 아까 흑연 어떤 특징이 있었지? 탄소가 이렇게 결합한다고. 원래 탄소는 4번 공유 결합하는데 얘가 이렇게
3번을 하다 보니까 전자 하나가 막 움직여. 막 움직여. 얘가 자유전자처럼 역할해서 전도성이 있어. 유일하게. 너네 샤프심. 알죠? 그래서 5번이 답이다. 자, 다음에 주어진 원소 XZ의 원자량 크기를 다르게 비교해라. 여러분, 원자량의 크기 비교는요, 몰수를 동일하게 하든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수를 동일하게 하든가, 이 조건에서의 질량 B가 원자량 B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보세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볼까? 자, 실제로요, 여러분. 가짜를 진짜로 바꾸는 연습 우리가 충분히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 A라는 원자가 있는데 M이라는 원자를 가져요. 이거 가짜잖아요. 진짜로 바꿔봅시다. 어떻게 바꿨죠? 1몰이라면 여기다가 g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수를 써준다. 이게 진짜로 바꾼 아보가드로 이론이에요. 물론 아보가드로는 분자만 갖고 얘기했지만 후세 과학자들이 이렇게 원자까지도. 자, 그대로 표현한다면, 잘 봅시다. 그대로 표현한다면 12번 탄소 원자는 진짜로 바꾸면 1몰은 12g이 되고요. 6.02 곱하기 10의 3승계라고 표현을 해요. 왜요? 1몰의 집단은 이만큼의 개수의 집단이다라고 규정을 했으니까요. 과학자들하고. 그 약속을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 그들이 만든 논문을 읽을 수 있죠. 자, 그럼 수소는 어떻게 표현해요? 1짜리 수소는. 1몰은 몇 그램? 1g. 6.02 곱하기 10의 3승계. 눈으로 보세요. 얘만 다르잖아요. 얘만. 그래서 뭐가 동일할 때? 몰수. 개수가 동일할 때. 요때 질량비가 그냥 원자량비가 될 수 있다. 바꿔봅시다. 얘. 3.01? 여러분 1몰로 바꾸면 얘 6.0입니다. 그죠? 이렇게 바뀌면 몇 배 해줘야 돼요? 2배. 됐죠? 그럼 X라는 애가 봐요. X라는 애 원자량을 제가 스몰 m이라 할게요. 1몰은 mg이고 6.02 곱하기 10의 3승계 어디든 통하거든요. 근데 주어진 조건이 뭐예요? 3.01 곱하기 10의 23승계라며 몇 배 커졌어? 2배. 그때 질량이 6g이라며 그램 밑에 올려놓죠. 2배. 요거 m 얼마예요? 12. 그래서 얘는 원자량이 10이구나 라고 알아내는 겁니다. 같이 올라가니까 이거 몇 몰이라고 해야 돼? 2분의 1몰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왜요? 반대로 내려오면 2분의 1로 줄는 거니까. 이해 갔어요? 지금 저 출제자가 준 건 이거거든요. 이거. 이 두 개. 근데 기본 흰색 분필값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Y도 보세요. 원자 한 개 질량이 탄소의 2배랍니다. 그럼 여러분, 탄소라는 애에 뭐를 알아야 돼요? 원자량을 알아야 되는데 얘가 12란 말이에요. 이걸 외워야 되네? 그 한 개의 질량이 탄소의 2배야. 야, 한 개. 한 개. 근데 봐. 한 개든 6.0이든 그 집단의 숫자의 개수비는 원자량비랑 같다고 했단 말이야. 한번 바꿔볼까? 한 개의 질량이 탄소의 2배라고 했으니까 얘를 내가 이제 차근차근 바꿔볼게. 12짜리 탄소가 1몰은 12g이라고 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쳐. 근데 여기서 원자 한 개의 질량이 탄소의 2배니까 탄소 한 개는 얼마냐고. 한 개는 요대로 쓰자. 6.02 곱하기 10의 3승분의 1로 줄었잖아. 이렇게 쓰자고.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얼마? 12g이라고 하자고. 이게 한 개의 질량이야. 이거의 몇 배래? 2배. 그럼 쓰자.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알았어? 24g이 한 개의 질량인 거야. 누구? Y. Y에. 그럼 우리는 얘가 몇이 돼야 되냐? 정확한 값을 하려면 얘가 돼야 되잖아. 왜? 이게 몇 몰이니까. 1몰이 될 수 있잖아.
그때 여기다 얼마 곱하면 돼? 그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곱한 거니까 이거 지워질 거 아니야? 24라니까. 알았어? 자,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봐. 탄소 원자력이 10이야. 근데 한 개 질량이 2배야? 그러면 6.02 곱하기 10의 23승의 집단의 질량도 2배야. 24. 이렇게. 여기까지 빠르게 포착을 하면 고수입니다. 고수. 근데 자기가 이해 갔다. 가능성 있고 이해 안 갔다. 그게 정상이야. 차근차근 해보세요. 다음 이렇게 온도 압력이 주면 부피를 꼭 생각하자. 왜? 이거 아보가드로가 얘기한 거거든. 22.4리터 이거 1몰입니다. 1몰. 어떤 기체든 종류와 상관없어. 22.4리터는 1몰이거든. 질량 28이야? 그러면 28의 원자량도. 왜요? 기체일 경우는 봐요. G2의 분자량이 라지엠이다. 1몰은 몇 그램? 라지엠 그램. 그 다음 6.02 곱하기 10의 3승계. 자, 여기에 보세요.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을 딱 붙여주잖아요. 그럼 종류와 상관없어요. 얘가 Z2든 O2든 상관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때 질량을 뭐로 잡았어요? 28로 잡았다는 건 얘 분자량이 28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원자량 찾으래잖아. G2가 28이면 G는 얼마야? 이게 두 개잖아. 이렇게 곱한 거. G 하나는 14. 요거 조심해야죠. 14. 그래서 1등 Y, 2등 G, YGX. YGX.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28 갖고 그대로 들어갔다면 틀려요. 여기는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두 문제를 자세히 보잖아? 그럼 감이라는 게 생기지. 이 사람은 이렇게 여기서 함정을 넣을 거야. 아니, 내가 예전에 여기 함정 빠졌어. 그래서 찾아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17번. 자, 동위원소 문제인데요. 여러분, 동위원소는 25 교육과정에서 거의 드러났어요. 빠졌어요. 근데 왜 배우느냐? 이걸 알아야 평균 원자량이라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분자 X2예요. 이원자 분자입니다. 이원자. 말 그대로 이원자인데. 그러면 이원자 분자 X2가 있는데 얘들의 분자량이 몇 종류야? 세 종류다. 그러면 눈치를 채야 됩니다. 동위원소니까 똑같은 X인데 번호 똑같겠죠? 원자량이 작다, 크다 두 종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작다, 크다. 그럼 이 둘이 만들 수 있는 X2는 70, 72, 74?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작작이 만든 거지. 작은 애하고 작은 애가 만났겠죠. 그 다음 요 맨 제일 큰 건 큰 애하고 큰 애가 만났겠지. 이렇게. 고로 작은 애는 얼마다? 35짜리고 큰 애는 37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동위원소는 두 종류가 답이에요. 두 종류. 세 종류면요. 5개, 6개 늘어납니다. 이건. 자, X2의 평균 분자량. 자, 35, 37이 있는데 잘 보세요. 얘 확률을 A, 얘 확률을 B라 할게요. 물론 A 플러스 B는 100입니다. 전체. 그런데 작작이면 얘 확률이 A고 얘 확률이 A니까 곱하면 얼마예요? A 제곱이야. 그게 얼마래요? 9랍니다. A는 얼마지? 3이죠. 비율이. 맞죠? 그 다음 얘가 B고 얘가 B인데 둘이 곱하면 B제곱이야. 그게 1이랍니다. 그럼 B는 1이구나. 이렇게. 3대1. 자, 그래 놓고 35와 37을 때린 다음에 3대1 여기를 4칸으로 나눈 거죠. 요 가운데가 36이라면 얘가 많잖아. 평균은 얘 쪽으로 치우친다. 이렇게. 그래서 얼마다 요거? 35.5다. 그래서 이 평균 분자량이니까요. X의 평균 원자량이 35.5면 이 둘이 만나면요. 얼마다? 얘들은 X2가 71이다. 이거 틀렸다. 알겠어요? 평균 분자량. 여러분, 실제로 71이 존재할까? 존재 안 한다니까. 내가 왜 구한다 했어, 이거. 정량적 계산할 때 얘라고 생각했는데 얘일 수도 있고, 얘라고 생각했는데 얘일 수도 있고, 아니, 얘일 수도 있어. 그래서 오차가 크게 나는 걸 막기 위해서
평균 원자량을 쓴다. 이것도 정확한 값은 아니다 이거죠.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고 X의 동위원소 중에서 원자량이 가장 작은 값은 이라고 했거든요. 35짜리잖아요. 작다. 제일 큰 값은 37이고 그래서 정답은 요거다. 1번. 자, 18번. 다음 중 입자의 수가 같은 것끼리 여러분 입자의 수가 누구랑 똑같다겠지? 몰수랑 같다고 했잖아. 입자의 숫자라고 하는 건 사실 뭐 6.02 곱하기 해서 아보가드로 수 요 정도인데 얘랑 누구랑 비례값이었어? 몰수랑 그 몰수 찾아도 된다는 얘기야. 자, 질소 기체 1몰에 라고 했죠. 1몰이라고 하는 건 이 분자 1몰이면 요 앞에 숫자 1이 써 있다는 거 알아둬요. 1이 써 있는 거죠. 그 속에 질소 원자수 2몰이죠. 이렇게. 알았어. 다시 0도씨 1기압에서 11.2리터 모든 기체가 22.4리터가 몇 몰입니까? 1몰입니다. 모든 기체 종류가 상관없어요. 얘 2분의 1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을 쓰는 거예요. CH4 앞에다가. 그때 수소 원자수 2몰이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 CO2. 여러분 CO2는요. 분자량이 44예요. 탄소가 12고 5가 16이니까 이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1몰이 몇 g짜리야? 44g짜리고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수, 뭐 NA계 이렇게 합시다. NA계 6.02 곱하기 12 3승계인데 근데 이거 11g 했대잖아. 지금 11g 얼마 줄었어요? 4분의 1 줄었다니까. 얘가 4분의 1몰이야. 그래서 됐지? 그 다음 얘도 4분의 1 NA계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원자의 숫자라고 물어봤거든. 그래도 몰수로 계산해도 괜찮다. 원자수로 구하면 이거야. CO2 앞에 원자수 4분의 1 NA계가 있다. 그때 산소 원자는 곱하기 2잖아. 다시 말하면 이 NA계에다가 곱하기 2한 게 5 원자수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거 얼마예요? 2분의 1 NA. NA가 1몰이니까 결국 2분의 1몰이죠, 얘는. 이렇게. 결국 뭐예요? 이 CO2 앞에 4분의 1을 써도 산소 원자수 쉽게 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원자수나 몰수나 같은 말이다.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2몰, 2몰, 2분의 1몰. 같은 건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오케이? 자, 19번. 자, 표는 원자 X, Z의 질량수 그리고 이거분의 이거 값.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이게 원자잖아요. 원자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전자의 숫자와 양성자 숫자 같다는 거죠. 됐어요? 전자의 숫자와 양성자 수가 같기 때문에 이게 1이라는 거, 이게 1이라는 건요. 양성자랑 중성자랑 같다는 얘기예요. 저게 무슨 뜻이냐고요? 잘 봐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같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아까 삼각별 그림을 나눴어요. 이거 누구 숫자로 잡았죠, 아까? 이렇게 양성자의 숫자로 잡았고요. 이거 누구 숫자로 잡았어요? 이거 전자수로 잡았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얘들은 1대1이어야 돼요. 원자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근데 더군다나 그 양성자와 중성 같대요. 이런 애들 특징이 뭐였어요? 이런 애들 특징. 저기 XYZ가 있으니까 뭐라고 볼까? M이라 할게. 얘가 Z야? 그럼 이거 EZ예요. 두 배수라고, 두 배수. 알겠냐? 원자번호의 두 배수라고. 그럼 뭐냐? 이 10이라는 값이 나왔다면 얘들은 이렇다는 얘기야. 양성자, 중성자가 여기잖아. 그치? 얘가 6이고 얘가 6이란 얘기라고. 당연히 오른쪽 그냥 6이죠. 전자니까. 그래서 얘 누구다? 6번 12짜리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얘는 뭐겠냐? 얘는 똑같이 원그룹, 원클래스를 자르면 이렇게 되잖아. 여기가 77이라는 얘기야. 77. 근데 얘도 전기적으로 중성이 이게 7이잖아. 그래서 얘는 7번 14짜리다. 이렇게 보는 거지. 여기가 됐죠? 얘 어떻게 할 거냐? 14이어야 되잖아. 근데 봐라. 어차피 그 양성자, 중성자를 치면 합이 얼마야? 7이잖아. 14가 돼야 되잖아. 질량수니까. 양성자 3개, 중성자 4개 합해서 14가 안 되잖아. 곱하기 얼마 할까? 2를 해주면 되죠. 6분의 얼마? 8. 이러면 14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잡는다? 이렇게 잡아야겠죠. 양성자 6개, 중성자 8개. 그러면 전자수는 당연히 6개.
그래서 6번 14짜리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중성자수는 G가 몇 개? 7개. G가 7개, Y는 8개. 이거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G가 Y보다 작죠. 원자번호 가장 큰 건 G다. 맞잖아요. 7번. YG는 화학적 성질이 같다? No. X와 Y가 동위원소예요. 전자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다음 20번. 자, 0도씨 1기압일 때 부피가 가장 크다. 뭐가 큰 거 찾으면 되냐? 몰수지 당연히. 뭐라고 그랬어? 잘 봐. 어떤 X2 기체가 있어. 얘가 분자량이 예를 들어서 분자량이 스몰 x야. 분자량이 스몰 x. 1몰은 xg. 그 다음에 NA개. 0도씨 1기압 조건이라면 부피 22.4리터. 자, 얘 빼놓고 나머지 3개는 모두 같이 움직인다. 이게 아보가드로수의 법칙이야. 그래서 부피가 가장 큰 걸 찾지 말고 몰수 큰 거 찾아도 되고 개수 큰 거 찾아도 돼. 부피 큰 거 찾아도 되고. 근데 결국은 이게 제일 큰 놈이 부피도 크겠지. 그래서 산소는 분자량이 32란 말이야. 32g 1몰이야 이거. 염소는 얘는 염소 자체가 35.5야. 아까 봤지. 평균 원자량이. 71이거든. 71짜리가 1몰인데 35.5g이면 2분의 1몰이니까 일단 2번은 탈락이야. 1몰보다 작잖아. 자, CO2 44야. 이게 1몰이라고. 1몰은 44g이라고 생각하면 돼. 11g은. 4분의 1몰이잖아. 그 탈락. 메테인 16이야. 16. 분자량이. 1몰이 16. 32g은 2몰이잖아. 이렇게. 얘가 제일 커 지금 현재. 수소기체 분자량 2야. 근데 1g이래? 뭐야? 2분의 1몰이죠. 2분의 1몰. 찾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분자량이란 말이 딱 뜨려면 뭐가 계산이 되어질까? 원자량을 알아야지. 최소 CH5N은 알아야지. CH5, N 정도는 알아야 쟤들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1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16, 14.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저 분자량을 가볍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분자량이 가짜인데 그게 1몰의 질량이니까 나머지 질량에서 몰수를 구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1번. 자, 마지막 동위원소 문제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의 동위원소에 대한 자료인데 비율을 봐요. 1대 4입니다. 그러면 평균 원자량 구할 수 있잖아. 얘 10이 있고 얘가 11이 있어. 그래서 요 사이를 보면 1대 4니까 몇 등분? 5등분 하자. 1대 4. 전체를 100으로 놓은 거니까. 그리고 4대 1이니까 누가 많아? 11이 많잖아. 그럼 그쪽으로 4를 잡고 2를 잡으면 요 얼마다? 10.8이다. 자, 진짜 값은 어떻게 구한다? 10짜리는 전체 100% 중에 20을 차지하고 더하기. 11짜리는 전체 100 중에 80. 이거 구한 거야. 이거 구해도 10.8이 나와요, 여러분. 알았어? 근데 이게 더 빠르다. 서술형을 할 땐 이렇게 쓰는 건데 요게 더 빠르다. 문풀할 때는.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같다고 얘기한 학생 A는 맞는 표현이죠. 원자 번호가 같아요. 동위원소는. 그럼 전자수도 같고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니까 화학적 성질을 같다. 중성자수는 같으면 안 되죠. 이거 좀 성질 있게 생겼죠. 그지? 중성자수는 같으면 안 됩니다. 달라야 돼요. 그래야 물리적 성질이 달라지거든. 평균 원자량 이 친구 맞는 말이야. 목을 잘랐네. 맞는 말이야. 맞는 말. 알겠니? 그래서 AC 학생이 정답이다. 3번 이렇게 풉니다. 자, 22번. 그림은 금속에 전류를 흘러주었을 때 이런 걸 금속 결합 물질이라고 하죠. 금속 결합 물질에서 얘가 중심 양이온입니다. 중심 양이온. 니은은 뭐예요? 자유전자라고 하죠. 자유전자. 자, 자유전자의 움직임에 대한 문제가 딱 2개 나와. 전기장에서도 움직이고 자기장에서도 움직이지만 얘는 잘 봐요. 전기장, 자기장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잖아요. 제가 움직이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얘가 이동할 수 있는 거. 중심 양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외력을 받았을 때. 그러면 넓게 펴지거나, 그죠? 늘어나거나, 전성, 연성. 그 다음, 상태 변화할 때요. 철 같은 거 녹으면 막 철물이 되고 그러죠. 용광로에서 흘러나오고. 상태 변화할 때 좀 변해요. 좀 움직여요. 자, A극은 양극이 되겠죠. 양극. 왜요? 자유전자가 그쪽을 향해 가고 있잖아. 마이너스 전을 띠는.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금속에 있는 화학결합은 기억과 니은의 정전기적 인력. 맞습니다. 이 정전기적 인력은 이온결합도 정전기적 인력인데 입자가 다르죠. 이온결합은 양이온, 음이온이고 얘는 중심 양이온 자유전자니까요. 자, 금속이 광택을 나타내는 까닭? 니은 때문이죠. 니은. 자유전자 때문에 연성, 전성이 나타나고 자유전자 때문에 금속이 광택을 띠며 자유전자 때문에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열,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 다음에 고유한 광택을 띠는 거. 전자들이 에너지를 막 떨어뜨리면서 방출하는 빛이 여러분 눈에 들어가면 눈이 부시죠. 광택입니다. 그 다음에 연성과 전성이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에요. 여러분. 알았지? 정답은 니은. 자, 다음 화학동아리 면접 안내문이래. 이거 갖고 학년 찾으래. 못된 동아리네. 자, 보자. CH4 16짜리야. 1몰은 16g, 32g은 2몰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에 포함된, 이 앞에다 쓰자. 수소원자 몇 몰? 8몰이네, B는 8몰. 2학년 8반,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지만. 하여튼, 그냥 알려주지. 뭐 이런 식으로. 알았죠? 자, 24번. 피스톤으로 분리되는데, 얘들아, 니들 문제에서 영역에서는 온도는 동일한 거야. 지금 봐봐. 온도 일정해. 그런데 이 피스톤이 요런 표시가 없다면, 요거 없잖아, 지금. 역삼각형이 없다면 얘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애야. 그러니까 뭐야? 영역 1, 2, 3이 모두 뭐다? 압력이 동일한 거지. 동일한 온도, 동일한 압력 조건. 무슨 법칙이야? 아보가드로잖아. 동일 압력 온도에서 모든 기체는 부피비에 비례한다. 알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질량 B가 영역 1과 영역 3가 4대 11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이야. 너네들 O2가 있어. 이게 영역 1이야. 그 다음에 영역 3가 누구야? CO2야. 영역 3가. CO2야. 자, 몰수 비교해보자. 얘는 분자량이 32니까 1몰이 몇 g이라고? 32g이다. 얘는 분자량이 44야. 1몰이 몇 g이라고? 44g이다. 요렇게. 됐어? 근데 얘들 질량비가 4대 11이야. 저게 뭘 뜻할까? 지금 몰수의 값을 뜻하는 거야. 저기 써있는 거 그대로 써보자. 4g이고. 이렇게 써봐. 얼마 줄었냐? 8분의 1 줄었잖아. 이거 8분의 1몰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알았어? 다시 얘는 4분의 1로 줄었잖아. 4분의 1몰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라고. 결국 무슨 얘기야? 얘가 지금 8분의 1몰 있고 얘가 4분의 1몰 있다는 건 몰수가 1대2라는 얘기니까 V는 20L가 돼야 돼. 저 부피가 1대2로 똑같으니까. 결국 그래서 얘 20, 20이니까 얘도 몇 몰 있다? 4분의 1몰 있다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지. V는 20이 맞고. 다음, 이 말 잘 알아도 단위 부피라는 건 그냥 1리터당 이렇게 봐도 돼. 근데 부피비는 몰수비가 그냥 1몰당 이래도 된단 말이야. 1몰당 이래도 된다고. 그래서
산소 원자의 수초는 1과 2에서 같다라고 했는데 1과 2가 여기잖아. 그지? 얘 1몰이면 요 앞에 1이 붙잖아. 산소 원자 몇 개? 2개. 얘는 하나. 그래서 이거 틀립니다. 여러분, 이 속에 총 원자수를 물었다면 답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단위 부피니까 10리터, 얘도 10리터로 쪼개야 된다는 거지. 같은 몰수라는 얘기예요. 다시요. 전체 원자 그러면 1대 2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얘가 8분의 1 곱하면 4분의 1몰이고, 4분의 1 여기다 곱하면 역시 8분의 1이 나와서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다시요. 얘는 4분의 1몰, 그 다음에 여긴 4분의 1을 곱하면 그냥 4분의 1몰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단위 부피란 말은 같은 부피당이에요. 그러니까 얘 10리터 잡았으면 얘도 10리터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들은 몰수가 같지 않습니다. 전체 몰수는 같지만. 5원자의 전체 질량이요. 잘 보세요. 어차피 5원자는요. 원자량이 똑같아요. 여기 있는 5나 여기 있는 5나. 그럼 전체 질량을 묻는다는 건 질량 큰 쪽이 몰수도 클 거 아니야. 그냥 몰수 묻는 거예요. 몰수. 그래서 지금 봐봐요. H2O는 4분의 1. 여기다가 4분의 1을 적어봐요. 4분의 1. 몇 몰 있어 5원자? 당연히 4분의 1몰 있죠. 근데 여기 4분의 1몰 있으면 5원자 몇 몰 있어요? 2분의 1몰 있죠. 얘가 많아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알겠어? 전체 질량은 이라고 했는데 5원자만의 질량을 찾을 때는 몰수랑 질량이랑 같기 때문에 몰수 찾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요. 이주기 원소 X, Y. 이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 이주기 원소에서 Y를 구축하는 거. 얘를 구조식으로 그려볼까?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지? 이렇게 됐네요. 그럼 Y는 공유결합을 4번 하네. 이거 탄소입니다. 무조건. 탄소. X는 공유결합을 2번 하네. 비공유 2쌍이고 산소입니다. 그래서 얘는 가는요. CO2예요. CO2. CO2. 비공유가 있는. 다음 봐봐요. 얘는 어차피 C라고 잡았어요. 그리고 X는 O라고 잡혔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나 나오는 얘들은 누구냐? 플로린이죠. 이주기니까. 플로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X는 누구다? 산소다. 나에서 단일 결합이 요 2개밖에 없잖아요. 이건 이중결합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이러면 안 돼요. 이중결합, 단유결합, 단유결합. 2개입니다. 비공유 전자쌍소 이거 저기 눈이 있나 없나 찾는 거예요. 비공유는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애들. 요렇게. 4쌍이죠. 그래서 얘는 4쌍. 다음 얘는 8쌍이네요. 나가가의 2배다. 맞았습니다. 기억되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수업을 잘 했는데 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문제가 이거랑 유사하게 나올 거니까 요거 공부 잘 해오면 답을 맞추는데 어려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합격을 하신 친구들은 피드백 한다고 생각하고 보시고, 아무튼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았고 제 시험 보는 친구들은 꼭 다시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얻길 바라요. 알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봅시다.